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 기업들이 과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 것인지, 또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 무엇인지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17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가 지난 2020년 말부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그리고 단속을 실시할 때 너무나도 실망하면서 당황해했고, 중국 정부가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에 인터넷과 기술금융산업의 성장을 봐왔고 혜택도 톡톡히 받아왔지만, 지난 2년여 전부터 이 국가주도 경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 경제 상황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또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는 투자자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너무나도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부터 어떻게 기업 활동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리 잡는 데까지는 최소 10여 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국 밖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요즘 이 차이나 엑소더스, 그리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차이나 런, 이런 단어가 널리 퍼지고 있죠. 물론 이런 추세에 대해서 중국 옹호한 자들, 중국을 칭송하는 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 그러면서 차이나 엑소더스는 매우 과장된 용어다,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 예만 들어보죠. 차이나 엑소더스가 과장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드는 통계 중에 하나가 이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액 FDI가 올해 들어서 증가했다는 걸 듭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액, 그러니까 FDI가 1조 37억 6천만 위안, 그러니까 196조 8,800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다 15.6% 늘었다 하는 거죠. 이 통계가 사실이라면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더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통계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액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분명한 건 이건 착시현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집계는 절세를 위해서 홍콩을 거쳐서 들어온 중국 본토의 자본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해외 자본이 전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 통계를 정가의 보도처럼 쓴다는 건 이건 문제입니다. 또 하나, 미국과 유럽연합 상공회의소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 620여 곳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으로부터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올해 11%에 불과했다, 이 통계를 듭니다. 그런데요, 이 수치 역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국에 이미 투자한 기업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발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중국을 향한 투자 추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지난 9월 20일 유럽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급감해서 중국 경제에 새로운 악재로 부상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선적으로 이 투자 둔화가 눈에 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제로 코로나로 인한 봉쇄 등으로 소비자 지출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데다가 미국 같은 이런 서방 국가와의 갈등이 대중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로디엄의 분석을 인용해가지고 유럽연합, 그러니까 EU하고 영국의 그린필드 투자는 작년 상반기 48억 달러, 한 6조 7천억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동안에 20억 달러, 그러니까 2조 8천억 원 정도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린필드 투자는 게 뭐냐면 기업이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시설과 사업장을 구축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형태의 직접 투자를 말합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폭스바겐은 중국 내 자회사 수익을 모국으로 보내는 대신에 중국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로디엄의 중국 부문 편집자인 노아 바키는 소수 대기업이 명목적 투자만 유지하고 다른 업체들은 잔류를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탈중국 기업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중국 내 EU 상공회의소도 이날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투자를 기피하는 유럽 기업의 추세를 진단했습니다. EU 상공회의소는 유럽 기업이 중국 시장을 꺼리게 된 이유로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엄격한 방역 규제 그리고 경기 부진을 들었습니다. EU 상공회의소의 중국 주재 회장인 웨레쿠 피투케는 뉴욕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새로운 유럽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고 유럽 최대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피투케 회장은 이어서 유럽의 거대 기업들은 지금 중국을 고려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 기업은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인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0일에는 주중 스웨덴 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회원사들 상당수가 중국의 투자 환경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혹자는 불과 며칠 전에 이 독일의 숄츠 총리가 자국 기업인들을 대거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유럽과의 디커플링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충고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뭐냐면 독일 내부의 정치 구도라든지 국제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알긴 하고 그런 말을 하라. 저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집권당은 신호등 정당입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숄츠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외교장관을 맡고 있는 베어복은 숄츠하고 노선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독일의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좀 봐야죠. 지난 12일 블룸버그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동남아를 방문 중인 숄츠 총리와 로버트 하벡 부총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시장을 넓히는 것을 시도하고 있고 독일의 기업인들도 중국보다는 동남아에서 더 나은 성장 전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숄츠 총리와 동행한 기업인들의 방문 목적이 중국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 기반 확대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 기업인들을 이끈 하벡 부총리는 베어복 외교장관하고 같은 당인 녹색당 출신입니다. 물론 독일 기업인들이 중국과 곧바로 결별하겠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 시장의 초점을 중국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기업인들이 숄츠 총리를 따라간 것은 중국만을 보고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차이나시티를 표방했던 독일 항구 도시가 최근에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하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스마트시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또 자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매각도 잇따라 금지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현실을 설명한 것은 한국 내 친중국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정치인들이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실태에 대해서 탈중국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중국이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중국으로부터의 탈출,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는 이미 세계적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서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미 시대적 대세로 굳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국가주도 경제를 주창하는 시진핑 3기 출범,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은 이 외국 기업들의 중국 활동을 가로막고 있죠. 2010년 중국에서 철수했다가 2017년 다시 재진입해서 영역을 넓혀보려던 구글이 결국 중국 시장에서 또다시 철수했습니다. 나이키도 지난 6월 중국 시장에서 나이키런 클럽 등의 앱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당국의 규제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 사업을 중국에서 내년 6월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텐진과 후이저우에 있던 스마트폰 공장 그리고 수저의 PC 생산 설비 등을 철수하면서 현지 법인 고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미중 충돌이 심화되면 이마저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본토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자본시장도 또 채권시장도 차이나론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중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시진핑 3기 출범은 더 이상 중국의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곁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제발 그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